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설을 읽어드립니다. 2020년 2월 4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됩니다. 중앙일보의 신종 코로나 대책 보완 시급한데 여당 자화자찬할 때인가? 두 번째는 마스크 대란, 메르스 겪고도 배운 게 없었던 정부. 세 번째는 동아일보의 성숙한 시민의식, 초당적 대응으로 2중 3중 방역만 구축해야. 네 번째, 실용 중도 세력, 겨냥한 네 번째 안철수 신당. 다섯 번째, 김의겸 외에도 자격 미달,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들 많다의 제목으로 5개의 사설을 연달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3일 0시 기준 361명으로 급증하면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의 인명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의 전파 속도와 피해 규모가 사스 때를 능가한 만큼 우리 정부는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한 박자 빨리 강력한 선제 대책을 계속 내놓아야 한다. 진원지인 중국 상황은 갈수록 위태롭다. 사스 국민 영웅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신종 코로나가 상승기에 있어 국지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절정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연장됐던 춘절 연휴가 끝나가면서 오는 8일에서 10일 중국 철도 이동 인구가 최대로 몰리면 전염병 확산 통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4일 0시부터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시작했다. 하지만 후베이성 외부에서 전체 확진자의 4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입국 제한 조치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 31개 성시 자치구 중에서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성은 저장, 관둥, 허난, 후난, 안후이 등 6개 성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우한 밖의 중국 대도시 중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황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 등 상위 5개 도시 여행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고 추가 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제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또 다른 빈틈도 보인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여권에는 출입국 국가만 명시되고 해당 국가 내부에서 이동한 경로는 기록되지 않아 출입국 관리직원은 자세한 이동 상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국 제한 대상 지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가 방역 매뉴얼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일본에서 입국한 12번 확진자, 중국인 관광 가이드의 경우 일본 정부가 중국에만 통보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열흘 동안 몰랐다. 보완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입국 제한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경제보다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정부의 종합대책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여행 경보 상향 조정과 우리 국민의 관광 목적 중국 여행 금지를 발표했으나 불과 4시간 만에 확정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급히 수정했다. 부처 간의 논의도 끝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놓아 혼선과 불신만 키웠다가 결국 공개 사과했다. 친중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정작 우리 국민 보호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7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 유학생 대책은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강단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은 발생 초기부터 늦장 대응, 감시 누락, 부처 간 혼선, 우왕좌왕 대처 등이 반복됐다. 그런데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화자찬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미비로 국민이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겪는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게 여당이 지금 할 일이다. 마스크 대란, 메르스 겪고도 배운 게 없었던 정부. 어이없는 현실이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약국,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곳곳에 품절 표시가 나붙었다.
수요가 폭증한 데다 일부 국내 유통업자와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물량을 확보한 몇몇 판매상은 이 틈에 값을 최대 10배로 올려받고 있다. 서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마스크 값을 더 겁낼 정도다. 금스크란 신조어도 생겼다. 중국을 돕겠다며 마스크 총 300만 장을 보낸 정부의 처사에까지 원망이 쏟아지는 판이다. 시민의식 또한 실종됐다. 한 장씩 쓰라고 서울시가 지하철역에 비치한 공짜 마스크는 뭉텅이째 집어가기 일쑤라고 한다. 지하철역에 놓아둔 손세정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바람에 쇠사슬로 묶어놓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품귀 대응책을 내놨다. 폭리를 노리고 사재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도 늘리겠다고 한다. 그저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마스크 품귀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도 시중에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동났다. 그런데도 역대 정부는 배운 게 없었다. 마스크 같은 필수 품목을 비축하는 등의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나마 메르스 때는 중국에서 긴급히 마스크를 수입해 부족 사태를 진정시켰다. 지금은 반대로 중국이 한국산 마스크에 블랙홀이 되다시피 하면서 국민은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은 생활속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필수 방호책이다. 부족하면 그러지 않아도 위축될 일상활동에 더 움츠러들고 경제는 한층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염병이 창궐할 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았어야 마땅하다. 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해 인력과 물자를 확보해 놓도록 하고 있다. 과거 신종 전염병 사태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참에 법 제도를 정비해 감염병 대처 물자와 인력을 확보할 기틀을 마련하고 마스크 같은 필수제를 비축해야 한다. 이번에도 다시 사재기 처벌만 내놓고 그쳐서는 안 된다.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튼튼히 고쳐야 할 것 아닌가? 성숙한 시민의식, 초당적 대응으로 2중, 3중 방역망 구축해야. 오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며 지역사회 확산 여부가 갈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 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밀접, 일상 접촉자 구분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한층 높였다.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방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공중보건 인력과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 결국 방역망 최후의 전선은 시민이 나서 사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제 국내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는 91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반드시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등이 주어지더라도 생업이나 학업을 접고 격리 생활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학교나 직장, 이웃도 이를 배려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실패하면 지역사회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력을 속이지 않아야 하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그 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방법은 없다. 여야 정치권도 국가적 위기를 두고 당리 당량만 따질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어려운 낡은 검역법으로부터 개정하고 신종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2중, 3중 방역망을 구축한다면 이번 감염병도 이겨낼 수 있다. 실형 중도 세력 겨냥한 네 번째 안철수 신당. 안철수 신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당 창당 선언 다음 날인 어제 창당 추진기획단장과 6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임명했다.
빠른 속도로 창당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탈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의 실용적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을 3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전 위원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구도를 깨겠다는 그의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무당층이 늘고 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비판받는 정부 여당이나 내부 혁신 없이 반사 이익만 노리는 한국당의 극우 논리에 실망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중도 세력이 많다는 것은 정치, 사회의 안정성 측면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경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치 좌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다. 안 전 의원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창당하고 소속 정당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험난하면 탈당하는 이력을 거듭 보여왔던 터라 이번 창당 추진에서 진정성이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재미를 봤던 화두였다. 하지만 당선 이후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할 정치 철학과 세력의 빈곤을 드러내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안철수 신당 역시 보다 명확한 비전과 좌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총선용 정당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급조하는 신당이 그렇듯 최소한 기웃거리는 정치 철새들의 집결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의겸 외에도 자격미달청 출신 예비 후보들 많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시세 차익을 기부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불가 방침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차익을 기부했다고 해서 공천 기회를 주면 그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만일 김 전 대변인이 공천, 당선이나 다름없는 호남 지역 출마가 아니라 TK 지역 같은 험지나 수도권의 열세 또는 경합 지역에 출마하려 했다면 혹시 모르겠다. 김 전 대변인의 사례는 다른 청와대 출신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이들이 과연 배지를 달 자격과 역량, 도덕성 등을 갖췄느냐는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는 70여 명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최대 규모다.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와 고위공직, 공기업 출신까지 포함하면 150명가량 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신들이 예비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능력과 자질이 없는데도 청와대 근무 경력을 스펙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이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험지나 접전 지역도 아니고 텃밭이나 우세 지역에서 손쉽게 배지를 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청와대 출신 중에도 능력 있는 인물도 있을 것이다. 공직 경험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문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평가다. 문 대통령에게 조국 임명을 건의해 나라를 두 쪽 낸 것부터 각종 정책 운영 과정에서 실용보다 이념을 앞세워 부작용을 양산한 것에 이르기까지 무능과 가오는 셀 수 없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 의식하는 국정 운영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맞장구만 칠 뿐 아니라 전체를 위해 진언하는 참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한때 80%대까지 올랐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요즘 40%대에 떨어진 것은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반영한다.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려 하는가. 민주당이 이런 인물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다.